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함께하시는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볼 거고요. 급등하는 히든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 폐장일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연말 랠리, 산타 랠리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상승 흐름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3거래일 연속으로 견고한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 랠리를 달리면서 반도체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또 제약바이오, 2차전지 쪽으로도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증시 흐름이 완전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압도적인 가운데 올해 마무리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마지막 거래인 긴 휴장을 앞둔 관망세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오늘까지 거래가 되고 또 이제 금, 토, 일, 월까지 좀 4일간의 긴 휴장이 좀 들어갑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오늘까지 좀 열리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휴장을 앞두고 나서 좀 관망세를 좀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특정 종목, 몇몇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보여주긴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나쁘지 않은 상태로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봉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윗꼬리를 살짝 단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내년은 일단은 기대는 해봐야겠다.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초에 있을 만한 좀 이벤트들 많이 말씀 좀 드렸지만 CS 2024라든지 JP모건 헬스 컨퍼런스 이런 좀 큰 이벤트들이 있는데 일단 경험상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간혹 1월 2일 날 이제 개장 첫날에 시장이 좀 크게 변동성을 갖는 경우는 있어요. 간혹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지금 비중을 축소하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진 않지만 혹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시장에 이제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간혹 있는 일이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1월 달까지 시장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아마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나오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좀 내년까지도 흐름은 초반까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좀 개인 투자자분들마다 좀 양극화가 좀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좀 어떤 분들은 이번 시장 나쁘지 않았어, 하반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내 종목은 아직도 저점이다, 아직 올라오지 못했다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만큼 종목별로 굉장히 좀 차별화가 좀 더 심해지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들이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간다기보다도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그 다음날 오전까지만 상승이 나오고 오후장부터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온다든지 이 긴 추세 흐름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다. 물론 급등해서 10배 넘어가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그와 좀 다르게 또 상승했다가 또 빠르게 제자리로 갖다 놓는 종목들도 좀 많았기 때문에 장중에 좀 대응이 좀 되시면서 바로바로 좀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다면은 상당히 좀 꽤 어려운 시장이지 않았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일단 내년에 이제 좀 흐름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올해까지는 2차 전지가 상반기에 좀 큰 시세를 좀 보였다면은 내년에는 당연히 좀 제약바이오 쪽을 좀 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미 좀 시세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그 외에 또 온디바이스 관련주라든지
CXL 이런 좀 반도체 업종들도 내년 초반까지는 흐름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관련주들은 제가 좀 꾸준히 정리해서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이 좀 매매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수 흐름이 좀 많지 않아서 앞에 이제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일단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를 먼저 볼게요. 오늘 0.24%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역시나 좀 상승 종목이 좀 많은 시장 흐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12월 달 봤었을 땐 11월에 비해서 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게 일단 거래 대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10월 달, 9월 달, 10월 달 지수가 많이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거래 대금이 엄청 빠지면서 좀 바닥권을 좀 만들었죠. 그래서 저점에서 가장 거래 대금이 적은 형태의 모습을 좀 보여줬고, 이외에 지수가 좀 빠르게 반등했죠. 일단 국매도 제한도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준 것도 있고, 또 시장 분위기 살아나는 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슬슬 다가온다는 점, 이런 걸로 좀 지수가 좀 반등을 해서 다시 한번 11월 때부터 거래 대금이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지금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뭐 엄청 거래 대금이 좀 터져주진 않는데 어쨌든 내년 초반에 거래 대금만 좀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 준다면 다시 한번 코스닥 지수도 900선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거기에 따른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쪽 흐름만 좀 따라와 준다면 충분히 900선까지도 가능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코스피 시장으로 좀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도 오늘 0.69%, 거의 0.7% 자리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고점 자리 2,668포인트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뭐 1, 2% 정도만 더 상승 나오면 바로 고점 자리를 뚫어주는 구간인데 일단 뭐 반도체 업종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여태까지 이제 반도체들이 좀 계속 생산을 이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이거를 좀 현금화하지 않고 계속 요거는 이제 재투자하면서 계속 기술 개발에 힘을 썼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뭐 돈을 재고를 좀 쌓아두고 있었다면은 요즘에는 재고가 이제 많이 남는다 하면은 이제 감산을 통해서 바로바로 좀 재고를 소진하면서 좀 생산을 좀 줄여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확실히 이제 개선이 됐다. 실질적 면에서 개선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HBM 쪽도 말씀 좀 드리면은 이미 또, 엔비디아에서, HBM의 생산을 위해서 미리 좀 돈을 선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HBM으로 매출은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좀 잡혀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흐름은 나쁘지 않을 거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도 무난하게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를 뚫어주면서 상승해 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 뭐 반도체 업종, 소부장 쪽도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 다만 좀 단기간에 급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급등했었을 때 조정이 나오는 건 맞아요. 저점에서도 21선 자리 강하게 뚫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았죠. 21선 부분까지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다시 한번 직접 고점까지 갔다가 21선 자리에 좀 밀림목 주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전고점 자리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기 전에 기술적인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2,550선이 됐든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면 2,580선 정도가 됐든 어느 정도의 21선 자리에 이격을 좀 맞춰주는 그런 조정은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다.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적 시즌에 맞춰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좀 있을 겁니다. 역시나 반도체 쪽, 코스피 쪽에서 반도체 쪽이 아마 좀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잘 노려주신다면은 일단 상반기에 돈을 좀 많이 벌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 또 어떻게 금리 인하는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또 수혜주도 좀 달라질 수 있고 시장 상황이 또 하반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실적적인 면이나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은 상반기에 좀 수익을 좀 내놓으신 이후에 하반기를 좀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월 달에 좀 큰 이벤트들이 많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 제가 또 정리해서 또 이 연휴를 통해서 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일단은
노란톡방 많이 들어오셔서 자료도 많이 받아보시고 정보도 많이 받아보시고 내년 초 이벤트들 좀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장 오늘은 폐장일이기 때문에 좀 잠잠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은 거래 대금도 잡히고 있고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더 수익을 챙겨가기 좋은 구간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 1월 달에 큰 이벤트들도 있기 때문에 이때 수혜를 받을 업종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와 함께 2차 전지와 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을 들어올 수 있을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위치의 이 한국 사업 철수를 앞두고 네이버와 이 아프리카 TV가 경쟁을 좀 했었는데 네이버가 남은 구독 기간을 받겠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은 이 광고 쪽으로 좀 연관이 됐는데 관련주들 흐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뭐 트위치가 이제 2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철수한다라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 유저들을 어디로 좀 뭐 모일 것인가? 예, 이게 좀 관건인데 좀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있었던 유저들이 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치식이라고 네이버에서 만든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인 면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오픈 베타 서비스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그 트위치 스트리머들을 좀 많이 불러 모으면서 어떤 쾌적한 환경, 뭐 쾌적한 환경이라고 하면 높은 화질과 빠른 전송, 이런 내용,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좀 괜찮다. 예전에 트위치랑도 거의 뭐 비슷한 플랫폼 형식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보여줬던 다른 이런 이런 방송을 통해 개인 방송 플랫폼보다는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좀 들어가서 봤는데 확실히 지금 네이버에서 하니까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됐었을 때 지금 광고 이 모바일 쪽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틱톡 요즘에 틱톡 광고도 우리나라 틱톡샵이 우리나라 좀 들어온다 이런 이슈 때문에 관련 업종들이 좀 저점에서 반등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2, 3일 정도 또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플레이드가 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장중에 20% 넘는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차트적으로 좀 먼저 보시면 이제 저점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한 4,000원대에서 8,000원 거의 2배 가까이 좀 찍었었는데 일단 차트를 보셨을 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요즘은 시장이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원래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거나 급등 나왔을 때 대부분 그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마련인데 바로 그 다음날 조정이 나왔습니다. 밀림 바로 주고 또 며칠 후에 또 바로 급등 나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급등 나온 뒤에 바로 이렇게 조정이 나옵니다. 이게 음봉이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장중에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도 좀 변동성이 큰데 상한가에 들어가도 그 다음날急상승을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회사의 뭐 테마에 대한 연속성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 접근하셨다 하더라도 다음날 조정이 뭐 한 2, 3% 정도만 나오면 좀 버틸 수 있겠지만 조정이 뭐 7, 8%, 뭐 10% 이상 나와버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뭐 비단 이런 뭐 광고 테마뿐만 아니라 대부분 요즘 종목들이 다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시장이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게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근데 뭐 이런 내용들 지금 말씀드린 이 틱톡샵이라든지 뭐 트위치 이전에 대한 뭐 트위치가 이제 유저들이 이제 넘어오는 그런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아프리카 TV라든지 네이버 취직 관련해서는 일단 추가적으로 더 시세는 연속성으로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아마 2월 달 돼서 일단 유저들이 이제 어디로 많이 몰리는지 그런 걸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이후에도 좀 재료 소멸로 약간 밀릴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수혜,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딱 알 수 있는 게 이런 별풍선이라든지 유저들이 확실히 이제 그 결제를 통해서
BJ들에게 뭔가 좀 매출을 이뤄낼 수 있는 걸 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는지는 뭐 긴 시간은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관련 광고에 관련주들은 일단은 한 번 더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제 말씀드린 대로 21선 이런 자리에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좀 반등해서 조정을 받고 내려왔었을 때는 한 6,500원 선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까지는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좀 관련주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레뷰코퍼레이션 이 종목도 좀 저점에서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역시나 급등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오늘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윗꼬리를 좀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장 자체가 이미 좀 눌림목에서 그냥 팍 눌렸을 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했었을 때 수익 내고 나오시는 전략이 좀 좋은데 이것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 이런 종목들이 지금 눌림목이 좀 커서 쉽지는 않은데 일단 이런 종목들에 관련해서는 관심 종목에 일단 넣어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보다는 아마 1월 달쯤에 다시 재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 좀 거래대금 많이 터지면서 상승 나왔던 종목들을 일단 좀 체크해 두셨다가 내년쯤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종목 더 말씀 좀 드리면 이엠넷이 있습니다. 이엠넷도 마찬가지로 좀 변동성은 커요. 예, 변동성은 큰데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은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잘 체크해 두시고 이런 종목들도 계속 제가 노란 쪽에서는 이런 타점이라든지 이런 뉴스에 대해서는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매매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테마성으로 오르는 종목들을 들여다보면 좀 등락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만이 좀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들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섹터는 STO 관련주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반기에 STO 관련주들 흐름도 좋았지만 그동안은 어떤 이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코인 가격 상승에 의한 상승이 많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호재 이슈가 나왔습니다. 분석해 주실까요? 네, STO 관련해서는 뭐 예전에도 한번 코인 가격 상승했을 때도 이슈가 좀 되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뭐 증권 신고서 요거 좀 내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갤럭시아 모니터리 그리고 갤럭시아 SM 이런 종목 지금 상승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내년에 점점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일단 좀 부정적인 면을 좀 봤었을 때는 이게 좀 아직 확실하게 우리나라에 정착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각 투자에 대한 부분도 아직 인식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요걸 통해서 매출이 얼마나 좀 늘어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좀 실적적인 면이나 매출적인 부분에서 접근하시기보다도 일단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조각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뭐 많지도 않고 그래서 확실하게 이걸로 이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좀 생겨야 됩니다. 우리가 코인에 관심을 가진 게 왜 코인에 관심을 가졌냐면은 이게 실제로 우리가 코인을 통해서 물건을 사거나 그렇기 때문에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게 시세 차익에 의해서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코인을 사는 거지 실제로 이게 쓰일 거라고 생각해서 사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STO 쪽도 마찬가지로 이게 좀 돈이 돼야지 뭐 시세 차익을 양도를 하면서 시세를 좀 내서 내가 수익을 내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야지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직 나오진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요거 관련주들은 마찬가지로 좀 테마성을 좀 보면서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갤럭시 모니터리 일단 1차 파동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고요. 3차 파동까지는 어느 정도 나왔고 마지막 파동이 한 번 더 전고점 자리를 뚫어주는 구간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새롭게 나올 만한 이슈들은 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년 정도에 이런 자리를 지금 14,000원 자리를 뚫어준다면은 직전 고점 자리로 해서 18,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요게 좀
정부에서 이런 걸 좀 증권 신고서라든지 이런 걸 좀 바로바로 좀 통과시켜서 많은 상품들이 나와준다면은 뭐 그때는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가격적인 면에서는 아직은 조금 높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갤럭시아 SM이라든지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종목들 일단 체크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IT센 요거는 글쎄요 좀 22선 자리 눌림 주고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IT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 말고요. 증권사 STO 관련주에서는 좀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뉴스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제가 또 계속 올려드리는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TO 같은 경우에도 테마와 이 재료 또 특히나 차트적인 부분들 속에서 눌림목을 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 한해서 공략하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섹터도 코인 관련된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코인 시장이 워낙 좀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등락이 심할 때 수혜를 보는 쪽으로 거래소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소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흐름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STO 관련주랑도 거의 비슷한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ETF 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죠. 아직 뭐 확정은 된 건 아닌데 거기에 따라서 코인 거래가 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늘었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거래소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가 어제 7% 정도 급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일단 거래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뭐 장난스럽게 얘기하듯이 뭐 당구장에서 뭐 300이랑 500이랑 치면 누가 이기냐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당구장 사장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가 많을수록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뭐 코인이 아니고 오히려 코인 거래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코인 거래소는 마찬가지로 이제 ETF 상장이 됐었을 때도 역시나 또 수혜를 볼 수 있긴 하지만 지금 거래가 많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 가장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관련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이 두 종목인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STO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정고점까지 뚫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충분히 한 번 더 시세는 나와서 이 정고점 자리는 뚫어주러 가지 않을까. 그래서 4,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아직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 오늘 거래 대금 터졌을 때보다도 항상 말씀 좀 드리지만 차트적인 면에서 접근하셨을 때 급등했을 때 따라가지 마시고 거래 대금 터졌을 때 따라가지 마시고 오히려 거래 대금 줄었을 때 지지 구간 확인한 다음에 21선 자리 구간 뭐 제일 정석적인 자리죠. 그런 자리들 왔었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우리 기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오늘 뭐 그렇게 크게 상승은 나오지 않았는데 급등 나온 이후에 좀 거래 대금은 좀 줄면서 오늘 조금 상승 나왔거든요. 아직 21선 자리는 안착을 하지 못했지만 이런 자리가 안착됐었을 때 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리뷰 종목을 좀 빠르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오늘 크진 않지만 소폭의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이거는 제가 단기적으로 좀 보는 종목은 아닙니다. 역시나 또 태양광 쪽도 내년 뭐 상반기 안에는 한번 시세는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니까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일단 무상증자 이슈로 좀 갭상승을 했는데 이후에 약간 조정은 나왔지만 여전히 좀 다시 상승해 주는 모습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어서 일단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간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여유를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두 종목 리뷰를 좀 해드렸고 오늘은 뭐 마지막 거래일이라서 연휴도 길고 해서 공략주는 따로 드리진 않겠지만 내년에 일단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또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노란톡을 통해서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내년장 잘 준비해서 올해보다 더 많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뭐 올해 서울경제 오면서 좀 많이 좀 도움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한 해 동안 또 고생들 많으셨고 내년도 건강하게 잘 매매들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더 많이 준비해서 좋은 수익 내드릴 수 있도록 많이 또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까지 해주셨는데 내년 장에서 이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대비해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어디가 있을지 내년도 금종 전문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세 글자 보내주시면 내년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2024년을) 마지막으로 앞두고 이제 실전 투자의 강자인 전문가님을 저희가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정영석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또 혜성같이 등장을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 정영석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요. 2022년 H사에서 상하반기 연속으로 모의투자 대회 1등 마감을 했고요. 2023년 올해죠. K사 실전투자대회 500리그에서 20등 약 113%라는 수익을 단 4주 만에 한 달 만에 원금 대비 2배 수익률을 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자산 운용사, FP, AFPK와 같은 자격증을 보유함으로써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에게 양질의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지식의 소유자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제 소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투자 모의 대회에서 1위를 하신 경력이 있을 정도로 실전 투자의 강자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비법이 남겨져 있는 저희의 비법 자료도 선물같이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보고 계신 이 자료가 제가 직접 받아온 그런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두꺼운 자료집을 아래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선착순 10분께 무료로 배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2024년을 앞두고 선물을 준비해 주신 거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드릴 예정이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영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비법 자료집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 지속입니다.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 산타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3대 지수는 모두 8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분위기 좋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에서 2,635선까지, 코스닥은 827선에서 862선까지 한 달 만에 달려왔고요. 이 연말 랠리를 연초 랠리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정영석 전문가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한 달 동안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 모두 견고한 상승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연초까지 좀 이어갈 수 있을지 그 전망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증시 굉장히 흐름 좋다 이렇게 제가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크게 세 가지 근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양도세 완화 이슈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그동안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결국 10억에서 50억 양도세 상향을 정부에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 기준으로 한 달 동안 약 7조 원 가까이 순매도했지만 앞으로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까지 순매수 전향하면서 추가적으로 증시 좋은 흐름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준에서 내년 두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고 또 통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CPI 지표가 아니라 PC 지표입니다. 근데 그 PC 가격지수 지표가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물가는 안정되는데 고용도 안정되는 그래서 경기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환율이 1,300원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서 1,290원까지 갔고 달러 인덱스 역시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국채 금리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환율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역시도 한국 증시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차트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봉 마감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 5일선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별 주식을 매매할 때도 5일선 위에 주가가 돌면 우리가 흔히 급등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증시가 5일선 위에서 이렇게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매크로 지표가 좋다는 것이고 추세적으로 앞으로 더 상승할 거야라는 것을 이평선을 통해서 추세를 통해서 말해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보면 역시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5일선, 11선, 21선 정배열 구간에서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은 보이고 있고요. 이전 거래일에서 음봉으로 약간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11선 이탈을 하지 않고 850포인트 정말 중요한 선이라고 할 수 있는 850포인트 이탈하지 않고 지금 오전장 기준으로 도지 캔들 만들면서 상승 추세 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앞으로 좋아질 것이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주식 많이 올라갈 거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증시를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양도세 완화 기준도 좀 해소가 됐고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환율적인 부분들도 받쳐주기 때문에 내년장 강세를 예측하고 계십니다.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주셨지만 사실 전문가님 전문 분야라고 한다면 단타와 또 스캘핑 관련된 쪽으로 강자이시거든요. 관련된 자료집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이 자료집들, 이 자료집만 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비법 자료집을 준비해 주셨고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정확히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이 자료집이요? 네, 제가 이 자료집을 만들면서 스스로 너무 뿌듯했고요. 우리 이거를 자료집을 TV 시청자님들이 받으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투자 대회에서 입상을 했던 이유는 이 자료집 때문입니다. 이 자료집 안에 단타,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우리가 단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법을 제가 꾹꾹 눌러서 담은 자료집이기 때문에 이 자료집 노란톡방 오시면 선착순 10분에게 제가 제공을 해드릴 생각이니까요. 지금 당장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료집 받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영석 전문가님의 그간의 긴 이런 비법들이 녹아져 있는 자료집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선착순 10분 한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이야기들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신규 상장주들이 하나의 테마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LS 머티리얼즈라든지 에코프로 머티, 두산 로보틱스까지 일제히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하반기에 신규 상장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대표적으로 그린 리소스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은 그린 리소스라는 종목을 좀 볼 텐데요. 우리가 신규 상장을 분석하고 매매하기 위해서는 그 신규 상장 테마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순환매가 흘러가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LS 머티리얼즈, 최근에는 DS 단서까지 그 세 종목의 공통점을 보자면 신규 상장이다. 그리고 대형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대형주 신규 상장주의 수급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SY스틸텍, 오늘은 제가 지금 볼 종목인 그린리소스,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종목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분봉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분봉을 보시면 1분봉상으로 초반에 1차 파동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가를 기준으로 보면은 한 3%, 4% 구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차 파동 이후에 20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눌림 구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V자 파동이 나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종목은 대형주랑 다르게 추세를 그리면서 가는 종목이 아니라 데이 트레이딩, 스킬핑 기법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기법이라서 제가 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 매매에 들어가서 짧게 치고 나오는 스캘핑 기법을 적용하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가 짧게 치고 나오는 스캘핑 기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1분봉 기준으로 10평선, 20평선 기준 잡고 분할 매수하시는 V자 반등을 노리는 눌림목 매매 기법을 적용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린리소스 같은 경우라든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상승을 주면 큰 상승을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매매에 도전을 하시지만 사실 분봉상으로 분석을 해주셨듯이 우리가 단타 스캘핑으로 접근을 해야 좀 맞는 종목들이다라는 분석해 주셨습니다. 단타 스캘핑이라는 게 사실은 개인분들께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그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종목 선정에 대한 10개명이 들어있는 이 분석 자료집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요. 스스로도 연휴 동안 공부를 해보시면서 스캘핑 정복해보실 수 있는 방법도 배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포스코 DX가 5거래일 연속으로 좀 시세를 강하게 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 이런 흐름들이 짚히고 있는데 다음 주엔 과연 그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반도체용 희귀가스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중국 중타이 합작법인을 국내 생산 기지에 세워가지고 이 관련 이슈가 좀 호재 이슈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그린 리소스와는 종목과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대형주이고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시켜서 이 종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2차 전지 붐이 일어났을 때 3월부터 추세를 제가 한번 이렇게 쭉 그어보면요.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 고가권에서 단타 스캘핑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추후에 지금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감, 1월 2일에 신규 상장을 하는데 결국 그 기대감까지 반영하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상 1월 2일에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주가가 많이 좀 떨어질 것입니다. 떨어질 때 눌림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추세의 지지선에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전고점 라인을 익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유효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DX의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 앞으로의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은 갤럭시와 머니터리 짚어볼 텐데요. 정확히 비트코인이 좀 상승을 보여주면서 동반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부분들이 STO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말부터 해서 한 달 반 정도 되는 시간 만에 4,000원에서 14,000원까지 좀 무섭게 올라와 줬는데 오늘 다시 한번 시세가 잡히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갤럭시와 머니터리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여러분들 갤럭시 아머니터리 접근 방법 알아보기 전에 STO가 무엇인지, 토큰 증권이 무엇인지, 도각 투자가 무엇인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제가 딱 투자에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조각, 쪼개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빌딩이나 미술품 같은 거를 구매하려고 경매에 갔다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미술품 구매하려고 경매에 갔는데 보통 한 점 구매하는데 그것을 쪼개서 구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쪼개서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STO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지금 갤럭시 아머니터리가 대장으로 보이고 있고 오전장에 시세를 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타 스캘핑,
추세 기법이 아니라 다른 기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1차 파동 이후에 눌림, 근데 눌림이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20평선 이탈하지 않고 추세 잡으면서 이렇게 반등이 2차 파동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테마 기준으로 2차 파동까지 나왔으면 횡보하는 구간을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지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그 박스권의 하단과 상단을 연결한 다음에 하단에 매수해서 상단에 매도하는 반복적인 어떤 박스권 기법을 적용하시면 좋은 수익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좀 힘드시다 하시는 분은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가이드라인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도움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스권을 통해서 공략을 한다면 우리가 또 이런 종목들로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박스권 이 원칙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모든 비법들이 이 스캘핑 관련된 자료집에 들어있거든요. 이 자료집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샵 0082번으로 정영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자료집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영석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매일 한 가지 종목만 히든 종목으로 저희에게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힌트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부터 주시죠. 네,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앞에 보시면 매집봉이 나와 있으면서 1차적으로 상승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 흐름분을 반납하면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구간을 그리다가 최근에 상한가 이후 7,950원까지 고가를 찍었다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요.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여러 가지입니다. 앞에 매집봉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결국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적인 캔들을 세웠기 때문에 주가를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추후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한가 쳤을 때 7,950원 고가 라인을 찍고 장대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상한가 칠 때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추가적으로 2차 파동을 그리며 7,950원 라인,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좀 가져왔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궁금하시는 분들,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테스트, 그러니까 반도체 테스트를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삼성전자 CXL 관련해서 테마가 엮였습니다. 그 CXL이란 무엇이냐면 CPU 메모리, GPU, 저장 장치 연결 인터페이스 담당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사는 세계 최초로 CXL, D램, 검사 장비를 개발한 이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주 대장주로 엮였고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하반기에 뜨는 키워드라고 한다면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L이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대장주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고 매집봉이 잡혔다라는 분석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해볼 오늘의 히든 종목인데요. 이 히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부터 어떻게 가격적인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정영석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오후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네, 오후장 대응 전략을 제가 좀 세워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시황 분석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차트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코스피는 지금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주도 업종이라고 하면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많이 담는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IT 산업과 같은 업종을 내가 오후장에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스닥인데 지금 코스닥이 지금 여기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반도체 업종도 공략해보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폐장일입니다. 오늘이 폐장일이기 때문에 올빼미 공시를 여러분들이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빼미 공시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올빼미 아시죠? 금융감독원에서도 이게 지금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도 당부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에게도 당부를 하고 있는 이슈인데 말 그대로 폐장일, 그러니까 오늘 장 종료 이후에 공시를 낸다는 겁니다. 내일. 그러니까 장 열려 있을 때 어떤 공시가 나오면 우리가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담든지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장 종료 이후에 폐장일에 공시를 내버리면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월 2일 개장했을 때 개파락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강제로 장기 투자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혹시나 내가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장 종료 이후에 HTS 닫지 마시고요. 전자공시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에 어떤 공시가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악재인 것인지 모르는 분들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횡령 배임 이슈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표가 돈을 들고 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거래 정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돈이 묶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종료 이후 횡령 배임에 대한 이슈 여러분들이 공시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상장한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악재입니다. 그럼 이게 왜 악재냐? 결국 지분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악재 이슈로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장 종료 이후에 전환사채 이슈가 있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 계약 철회입니다. 어떤 우리가 회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그 계약을 갑자기 철회한다. 그렇게 되면 또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소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소송을 패소했다. 어떤 뭐 소송 승소했다. 물론 승소했다는 호재 이슈긴 하지만 어쨌든 소송에 관련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록딜, 뭐 오너일과 지분 매도. 우리가 여러분들 상장사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분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많은 기업들이 지분 매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추석 연휴라든지 뭐 설 연휴 혹은 뭐 여러 연휴가 이렇게 길게 껴 있을 때 이렇게 갑자기 지분 매도 공시를 때리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대응하기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 종료 이후에 HTS 닫지 마시고 공시 홈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악재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 이슈. 전환사채가 발행된다는 것은 지분 가치가 희석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악재 이슈입니다. 그리고 횡령, 배임, 그다음에 오너일과 지분 매도. 이런 이슈가 있다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 좀 해달라 제가 당부를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건강입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주식 중요하지만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한 나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휴장에 들어가면서 금, 토, 일, 월 4일 동안 이렇게 쉬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올빼미 공시 또 악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단타와 스캐핑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또 단타 스캐핑을 어떻게 종목 선정하면 좋을지부터 그런 어떤 전략을 통해서 스캐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비법 자료집 준비를 했거든요. 실전 투자에서 1위를 하신 전문가님의 이 비법 자료집이 궁금하신 분들도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단타 스캘핑에 대한 자료집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걸려 있고요.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정영석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비법 자료집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장 한마디는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 지속으로 짚어봤고요. 상승 섹터로 광고와 STO, 코인 거래소 관련주를 짚어봤습니다. 오후장에서는 폐장일에 있을 올빼미 공시 주의하라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